안녕하세요. 대엽입니다. 자, 오늘 체코 당국이 한국의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오늘 우진엔텍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주분들도 많은 좀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단연컨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말자. 이 원전 최종 계약에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 영상에서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하고 있는 이 제기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체코 당국이 한수원 원전 계약에 대해서 일시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전 관계자 말에 따르게 되면 프랑스 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제기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으며,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는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쟁사인 프랑스와 웨스팅하우스가 하도 이의 제기를 하다 보니까 체코 당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차적 문제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고발하게 되면 경찰은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기거나 막 유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전력공사 역시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때 이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했고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수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가 진정을 접수하니까 그냥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뿐이다. 그리고 25년 3월 최종 계약에 대한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프랑스랑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7월 달에 한수원의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되고 나서도 8월 달, 9월 달 계속해서 이 바로 체코에게 진정서를 넣게 되면서 한국이 가져가는 것은 잘못됐다, 이의 제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도 했었죠. 그 때문에 9월 달에서는 또 체코 당국이 관련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또 뉴스가 한 차례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프랑스랑 웨스팅하우스는 뭐가 불만이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이의 제기를 하고 못 살게 구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로열티 부분을 원하기 때문이다. 떡국물이 떨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들어보게 되면 자기네들의 원천 기술을 활용하는 특허권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에게 공급하게 되는 원천 기술 자체가 바로 자기네들 거다. 그래서 이거를 허가받지 않고 기술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2022년 한수원 상대로 소송을 또 냈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이미 각하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체코에 수출할 원전 같은 경우에는 100% 국산 기술이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은 어떻게든 로열티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과거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때도 이 웨스팅하우스가 지금처럼 이 지식재산권이죠, 이 지재권 침해를 주장해 딴지를 걸었고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돈을 주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웨스팅하우스가 하도 딴지를 걸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자재 부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 웨스팅하우스의 딴지를 철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라카 원전이 대략 186억 달러 규모의 수준이었는데 결국에는 전체 수주액의 16%, 우리나라 돈으로 4조 가까이 되는 돈을 웨스팅하우스에다가 넘겨주게 됐고,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사건으로 철회를 하게 됐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도 또 딴지 거는 이유가 뭐다? 돈이 목적이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문제인 게 결국에는 한 번씩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딴지를 거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앞으로도 원전 수주해야 될 게 수두룩한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납품하는 거를 나눠줄 겁니까? 수주 금액을 나눠줄 건가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번 체코 본계약 체결이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번 체코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신규 원전 입찰을 2022년 3월 달부터 진행을 했었고, 지금 근 3년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다 엎고 또 2, 3년 이상 걸리는 협상자 대상자 선정부터 입찰을 새로 받는다? 저는 이거부터가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랑스라던가 다른 나라라 대비해서 이 원전 건설 단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 역시 잘 맞추는 한국이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다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계약 체결이 안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코 대표단이 이번 또 원전과 관련된 우려를 씻기 위해서 11월 중순쯤에 방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원전 관련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희소식이 될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또 일정주로서 좋은 또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시 보류가 떴지만 저는 오히려 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해당 사건으로 10%좀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방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본계약에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11월에 이 또 체코 파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발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지지 포인트, 반등의 포인트는 어디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림에 의해서 60 구간, 이쪽이 60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 가격대 부근 자체가 요 기준봉이 세워진 또 저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지지가 될 확률이 현재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이나 또는 이쪽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